금속을 이렇게 기술을 하긴 했는데, 그 프리 일렉트론 모델을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일렉트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런 거를 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연을 이제 기술을 했는데, 그런데 자연에는 프리 일렉트론만 있는 게 아니고 금속만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도 있고 인슐레이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프리 일렉트론 모델을 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은 거를 기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프리 일렉트론 모델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술을 한 거 뭐냐면, 요전 시간에 힛 커패시티를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서멀 컨덕티비티, 반갑습니다. 카메라 피하느라고 밑으로. 요즘 시간에 그래가지고 힛 커패시티를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했고, 서멀 컨덕티비티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일렉트릭 컨덕티비티, 그리고 서멀 컨덕티비티하고 일렉트릭 컨덕티비티 사이에 그 관계식 같은 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페르미 디락 방정식을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기술하는 방법들을 요전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요전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페르미 리퀴드 이론이라든지 마지널 페르미 리퀴드 이런 것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방윤규 교수가 와가지고 페르미 리퀴드 이론, 뭐 란다우 아저씨에 관한 얘기 뭐 이런 걸 할 때 이 집 굉장히 기뻤겠다. 성순이도 마찬가지. 하루 어저께 배운 거 아니야, 근데. 방윤규 교수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들 하니까 좀 많이 알아들었을 거야, 그지? 어젯밤이 없었으면 오늘이 없었을 텐데, 그지? 자, 이렇게 프리 일렉트론 모델을 가지고서 세상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기술이 되긴 했지만, 그렇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가지고 세마이 콘덕터가 왜 생겨나느냐, 인슐레이터가 왜 생겨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더라.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홀 이펙트를 이렇게 측정을 해봤더니, 예전에 이제 홀 이펙트가 뭔가 그거를 우리가 살짝 빼먹었어요. 친구가 불러서 이제 펜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하여간에 이 안에 일렉트론만 있다 그러면은 홀 컨덕티비티, 홀 차지, 홀 코에피션트를 구하면은 이게 네거티브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포지티브가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참 이상한 거야.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일렉트론은 아니고 포지티브 차지를 가진 입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차지를, 전하를 이렇게 가지고 움직인다. 이런 것들은 프리 일렉트론 모델을 가지고서 도대체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얘기더라, 이게. 자, 그래서 프리 일렉트론으로 해결할 수 없고 세마이 컨덕터, 인슐레이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량 중에서 이 컨덕티비티처럼 이렇게 컨덕티비티처럼 이렇게 많은, 예를 들어 가지고 굿 컨덕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굿 컨덕터, 컨덕티비티 또는 레지스티비티, 그 역수인데, 레지스티비티, 이걸 놓으면 굿 컨덕터인 경우에는 얼마가 되느냐면은 10에, 레지스티비티가 10에 마이너스 10승에 옴
센티미터까지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굿 컨덕터인 경우. 인슐레이터인 경우에는 10에 22승 이 정도까지. 자, 그러면 어떤 물리량이 있어가지고 이 물리량이 이렇게 10에 32승 정도의 레인지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물리량이 세상에 몇 개가 있느냐.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어. 10에 32승 의 레인지를 10에 32승의 레인지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이 그렇게 많이 있느냐. 아니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안에 말이야 일렉트론들이 팍팍팍팍 있는데 이 안에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팍팍팍팍 있는데 똑같은 물질인데 핵과 그 둘레를 졸고 있는 그런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물질에서 어떻게 해서 어떨 때는 10에 마이너스 10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떨 때는 10에 22승까지 가느냐. 레인지가 이렇게 똑같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컨덕티비티가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밴드 이론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게 돼요. 이 요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한 거를 따르면은 말이지 이렇게 놓고서 자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렉트론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 A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A분의 파이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무수히 모멘텀이 말이지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이 마이너스 A부터 A분의 파이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모멘텀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리한 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자, 요 다음에 요거, 요 다음에 요거 일렉트론들이 얼마든지 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렉트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뭐냐면 어떠한 에너지 값도 다 가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연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에너지 밴드가 어디까지 이렇게 차 있느냐. 에너지 밴드가 이렇게 모든 곳에 연속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지금 이런 경우를 보면 여기까지 만약에 차 있다고 생각해보죠. 여기까지 이제 차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는 이제 엠프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 밴드가 있는데 에너지가 여기부터 0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0부터 여기까지 있는데 그래서 이 높이를 이렇게 이제 있어요. 어디까지 차 있느냐면 반까지 이렇게 차 있어. 반까지 차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에너지가 더 차 있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더라. 이런 게 뭐냐면 이른바 콘덕터가 되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돼 있느냐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갭이 있다. 응?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꽉 차 있어.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일렉트론은 어떻게 되느냐면 다음에 일렉트론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에너지가 하늘 상당히 많이 필요한 이러한 경우다.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꽉 차 있다 그러면은 이놈의 일렉트론들이 만약에 움직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금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른 상태가 꽉 있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지 못해. 이런 게 뭐냐면 이른바 인슐레이터가 되고 그런데 요 간격이 굉장히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요 간격이 이렇게 작으면 그러면 이제 세마이 콘덕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세마이 콘덕터가 있는데 자 세미메탈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콘덕션 밴드가 세미메탈이라는 것은 콘덕션 밴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밸런스 밴드하고 콘덕션 밴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세미메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쳐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에너지로 보면 여기까지 쳐있고 여기 조금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른바 세미메트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밸런스 밴드라고 그러고 위에 있는 거를 이제 컨덕션 밴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이런 밴드들이 왜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프리 일렉트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완벽하게 프리 일렉트론이냐 그러면은 프리 일렉트론들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격자들이 있고 격자들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일렉트론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텐셜을 넣어가지고 다시 좀 더 자세히 계산을 해보면 디테일한 계산을 해보면 어떨 때 메탈이 되고 어떨 때 세마이 컨덕터가 되고 어떨 때 인슐레이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리얼리 프리 일렉트론 모델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밴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완전히 프리 일렉트론 아니에요. 프리 일렉트론인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피리어딕한 포텐셜에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에너지 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하는 게 오늘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금 전에 그렸던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자, 여기가 a분의 파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파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이렇게 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일렉트론을 넣으면 일렉트론들이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요. 프리 일렉트론이니까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EM분의 H바 자승에다가 K 자승이라는 이러한 에너지를 만족을 하면서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차곡차곡 쌓인다. 차곡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말이야 여기 요점 A분의 파이가 되는 점하고 마이너스 A분의 파이가 되는 점이 요점이 되면 그럼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고점이 아닌 데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데 고점이 되면은 요점 A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A분의 파이 요점이 뭐냐면 존 바운다리에 있는 그 경우에는 이놈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구부라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뭐가 생겨나느냐면 이렇게 뭐가 생겨나느냐면 갭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갭이 나타나느냐? 왜 거기에서 갭이 나타나느냐? 좋은 바운더리에서 왜 갭이 나타나느냐 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만약에 요점이 있다. 요점이 있어서 모멘텀이 만약에 5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 2n분의 h바 자승에다가 5의 자승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솔루션이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일렉트론의 모멘텀이 5가 되는 그런 솔루션이 5.5 되는 게 있고 6이 되는 게 있고 6.5 되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솔루션이 있어요. 근데 여기 a분의 파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a분의 파이가 만약에 모멘텀이 a분의 파이가 되는 게 답이라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파이가 되는 것도 답이 돼요. 왜 a분의 파이가 답이 되면 근데 요것도 동시에 답이 되느냐면 다른 경우에는 답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 좋은 바운더리에 있는 거는 답이 두 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G라는 거를 더해주거나 G라는 거를 빼줘도 똑같은 솔루션이라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바운더리에서는 여기 있는 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봐. 여기 있는 놈은 G만큼 빼면 어디로 가느냐면 이 동네로 이렇게 가거든. 그지?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
브릴리안 존에 있질 않는 그런 솔루션인데 딱 요점이거나 요점, 고점에서만 답이 두 개가 된다 이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요거의 답이라 그러면 여기도 답이 됐어. 포스트 브릴리안 존에 다 그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 익스포넨셜에 이렇게 써놓고 i에다가 a분의 파이가 ikx, a분의 파이에 x가 만약에 답이 되면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에다가 파이에 a에 x도 이렇게 답이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웨이브 펑션이 있어가지고 웨이브 펑션이 이것도 답이 되고 그것도 답이 되면 그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도 답이 된다. 그러면 하나는 뭐냐면 코사인 이렇게 써놓고 코사인에 a분의 파이 x가 답이 되고 하나는 사인에 a분의 파이 x가 이렇게 답이 되더라고요. 둘 다 솔루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솔루션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솔루션을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지금 요점이 있고 요점이 있고 요점이 있고 요점 이런 레티스에 격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요점을 뭐라고 잡느냐 하면 요점을 이제 원점으로 이렇게 잡아보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레티스마다 포지티브 아이언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일렉트론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차지가 뉴트럴하지만 여기가 지금 그놈들이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지금 플러스 차지가 있는데 그런데 솔루션을 구해보니까 하나는 이런 게 있고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덴시티를 따져보면 자승이 되고 이게 자승이 되는 게 이제 덴시티야. 덴시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하나는 덴시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솔루션이 있고 다른 거의 덴시티는 어떻게 돼? 다른 거의 덴시티는 다른 놈의 덴시티는 어떻게 되느냐면 마이너스 사인은 어떻게 되냐 x 이퀄 제로에서 제로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게. 그럼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자.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자, 빨간색이 에너지가 낮겠니? 파란색이 에너지가 낮겠니? 파란색. 이놈이 지금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놈 아니야 지금, 그지? 거기에 일렉트론의 차지가 많이 몰려 있으면 에너지가 낮은 거야. 그래서 빨간색이 에너지가 낮고 파란색이 에너지가 높아. 둘 다 솔루션인데 하나는 에너지가 낮은 솔루션이 있고 에너지가 높은 솔루션이 있어. 그게 뭐냐면 어디에서만 표시가 되느냐면 a분의 파이에서만 표시가 되고,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밴드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지금 이런 밴드가 지금 생겨난 거다. 그러면 이 사이가 뭐가 되느냐면 갭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만 이게 나타나느냐면 좋은 바운다리에서만 이게 나타난다. 그래서 밴드가 그래서 이제 형성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밴드는 언제 형성이 되느냐면 이렇게 지금 피리어딕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형성이 되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그냥 프리 일렉트론이 돼가지고 EM분의 H바 자승 K 자승이 되면서 이러한 갭은 사라질 거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갭이 생겨나면은 인슐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갭이 생겨나면은 세마이컨덕터가 될 수도 있고, 갭이 생겨나면 메탈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언제 메탈이 되고 언제 인슐레이터가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
여기 지금 한 놈 있고, 두 놈 있고, 세 놈 있고, 네 놈 있고, 잠시 후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자, 이렇게, 여기에 몇 개 전자가 있느냐면은, n개의 전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개의 원자가 있고, n개의 원자에서부터 지금 전자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요. n개의 원자로 구성이 돼 있을 때, 여러분들, 요거, 요전에 이제 다 세봤으면 알겠지만, 요거 지금 요거 한 개, 두 개, 세 개 해가지고, 이 속에 요런 점이 몇 개 있느냐 하면은, n개가 있는데, 스핀 때문에 이 점의 개수는, 스테이트의 수는 몇 개가 있느냐 하면 2n개가 있어요. 계산하면 되죠. 간단하게. 그러면, 이렇게 지금 원자핵이 있어가지고, 원자핵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자핵에서 일렉트론들을 하나씩 떼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한 놈이 프리 일렉트론을 하나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몇 개의 일렉트론이 있느냐면 n개의 일렉트론이 있어요. 그렇지? 이 시스템에 n개의 일렉트론들이 있어요. 하나의 원자가 한 개의 일렉트론을 이렇게 떼냈다고 했을 때는 n개가 프리 일렉트론이 있어요. n개의 프리 일렉트론이 있는데 n개의 프리 일렉트론들이 2n개의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채워지느냐 하면은 여기서 반만 채워져요. 반만 채워지면 뭐냐? 반만 채워지면 콘닥트가 돼요. 그래서 한 놈이 하나씩 이렇게 낸다 그러면은 오드 넘버의 일렉트론을 낸다 그러면 그 시스템은 콘닥터가 돼요. 그런데 이 한 놈이 만약에 두 개씩을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찾느냐 하면은 존 바운다리까지 차게 되고, 그래서 존 바운다리까지 차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슐레이터가 된다. 굉장히 간단하고 쉽지만, 다시 한 놈을 내면은 콘닥터가 되고, 두 개를 내면은 인슐레이터가 된다. 두 개를 냈을 때 이 갭이 작아지면 세마이 콘닥터가 되고, 이제 갭이 커지면은 인슐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속에 핵과 그 둘레를 돌고 있는 전자들이 만약에 과연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뛰어나와서 놀더라도 인슐레이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언제? 한 놈이 두 개씩 만들어낼 때는 인슐레이터가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포텐셜이 있을 때 과연 요 동네에서 좋은 바운더리에서 어떻게 갭이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갭 형성되는 갭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낼 수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오늘의 이제 주제고,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내는데, 이제 이 책에는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이제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n개의 일렉트론이 지금 튀어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슐레이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n개의 일렉트론이 나오면은 뭐가 된다 그랬냐면 콘닥터가 된다 그랬지. 그런데 인슐레이터가 되는 그러한 물질들이 서서히 발견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밴드 이론을 가지고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이 뭐냐면 이른바 메탈 인슐레이터 트랜지션에 나타나는 건데,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들도 이제 세상은 이렇게 좀 더 복잡해져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존 바운다리 그것만은 가지고는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트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P.W. 앤더슨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타는 게 뭐냐면 메탈 인슐레이터 베이스 트랜지션에 관한 그런 새로운 현상들을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타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P.W. 앤더슨인데 어제 저녁에 내가 P.W.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20세기를 풍미하던 20세기의 전반에는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슈레딩거, 디락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20세기의 전반부를 풍미했다 그러면 20세기 후반부를 이렇게 칼질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P.W. 앤더슨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박윤규 교수가 P.W. 앤더슨에 관한 얘기를 이제 했니 안 했니? 오늘 했어. 했지. 이게 이 밤에 P.W. 앤더슨 얘기를 했더니 아침이 되니까 말이야. 아침에 배운 거는 아침에만 기억이 나오고 밤에 배운 거는 그래도 란다우의 얘기는 진짜 감명 깊지 않았어. 어제 저녁 때 란다우 얘기했는데 나왔지 진짜. 그래서 요런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을 또다시 이해하면서 일렉트론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강해질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래서 이 밴드 이론을 가지고서 또다시 해결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오늘 아침에 그 박윤규 교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오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어젯밤에 내가 히트를 친 것 같아. 오늘을 위해 가지고 오늘 아침을 위해서 어제 저녁에 강연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생각나던데 영식이도 오늘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황태기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경환이는 어제 결석했으니까 안 들어가요. 진짜 어제 오늘 굉장히 쉽게 이 얘기를 이제 하셨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이야 과연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 한번 그냥 계산을 해보자. 여기에 지금 포텐셜이 있는데 포텐셜의 주기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A만큼 가는 경우가 이제 포텐셜이 되기 때문에 이 포텐셜을 우리가 코사인의 A분의 2파이 X라고 이렇게 치고 A만큼 갈 때마다 리피티션이 되는 그러한 경우에 그럼 에너지 갭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개의 솔루션이 있는데 세상에 두 개의 솔루션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뭐냐면은 에너지 갭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너지 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dx 써놓고 ux 써놓고 에너지 갭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가 코사인하고 사인의 차이 자승 마이너스의 자승. 자, 이게 이제 에너지 갭이다, 이게. 플러스는 뭐냐면, 하나는 코사인이고, 이게 이제 코사인이에요. 그래서 코사인인데, 노멀리제이션까지 하려면은 이게 코사인의 A분의 파이 X. 이거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느냐면 루트 2를 그냥 안 붙여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붙여가지고 A분의 파이 X. 자, 에너지 갭을 이거를 만약에 계산을 한다 그러면 노멀라이즈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써놓고 이대로 써놓고 dx 써놓고 그 사이에 플러스 전체 자승이라고 하는 게 노멀리제이션이에요. 자승을 dx로 이렇게 접근을 하나, 마이너스를 하나, 플러스를 하나, 이거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a가 나오도록 돼 있어, 그지? 0부터 a까지 말이야. 0부터 a까지의 그 에너지 차이를 한번, 솔루션의 에너지 차이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가지고 보면 플러스를 해서 보면 루트 2 때문에 2가 나오고 코사인 자승이 나오고 코사인 자승은 평균하면 2분의 1이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가 나오냐면 A가 나와요. 분모가 A가 나오고 분자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A분의 1에다가 0부터 A까지 써놓고 자 dx를 이렇게 써놓고 ux는 얼마가 되느냐면 u의 제로에다가 코사인의 a분의 2파이 x에다가 자 사인 플러스는 뭐냐면 코사인 자승에 코사인 자승 빼기 사인 자승을 하면 코사인 2x가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의 2x를 하면 코사인의 2x가 a분의 2파이 x가 된다. 그 다음에 루트 2가 들어가니까 2가 여기 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적분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면 이게 자승하게 되는 거니까 자승하게 되면은 사인 자승, 코사인 자승 더하면 1이 되니까 요거는 에버리지 2분의 1이 될 거고 2분의 1에 U0에 A가 나와서 그래서 결국은 얼마가 나오냐면 U0가 나오고 그래서 갭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갭이 U0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피리어딕 포텐셜의 높이가 더 크면 클수록 그러면은 갭이 더 크게 되고 그러면 어떨 때는 왜 갭이 크고 어떻게 는 갭이 작으냐 이거는 피리어딕 포텐셜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갭이 왜 생겨나는가 하는 것들을 증명을 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자, 그래서 갭이 왜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피리어딕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럴 때 피리어딕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이제 물리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의 이제 초점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이 피리어딕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 이 사이에 솔루션 슈레딩거 방정식의 솔루션 그게 u의 kx에다가 익스포넨셜의 i의 k의 r이 된다. 이거를 처음으로 알아낸 아저씨 이름이 누구냐면 블락이라는 아저씨 이름이 블락 아저씨네. 블락 아저씨가 내가 처음으로 알아냈어. 그런데 이게 지금 UK에 R에다가 말이야. U의 K에 R 플러스 피리어드 이걸 한 거는 항상 똑같다. 이 고체물리에서 이렇게 된다. 고체물리에서 사이 K의 R이 UKR에다 익스포넨셜의 IKR이 된다. 이거를 맨 처음에 알아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블락 아저씨. 블락 아저씨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근데 이 정확한 거는 내가 이게 역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기 보면은 아마 책이 있을 것 같은데 역사책이 장수영 교수께서 썼던 아직도 아마 우리 장수영 교수님이 썼던 책이 있지. 물리학의 계보들이라는 그 책을
이게 어딘가 있을 텐데. 자, 이 블락 아저씨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하이젠버그 아저씨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하이젠버그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잖아, 그지? 하이젠버그의 건서트 프린시플도 있지만 하이젠버그하고 슈레딩거하고 그 양자역학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아저씨인데, 하이젠버그 아저씨가 블락 아저씨의 그 스승인데, 하이젠버그가 블락보다 약간 나이가 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블락이 어느 날 그 피리어딕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 제너럴 솔루션이 이런 모양을 하게 된다 하는 거를 증명을 해가지고 스승인 하이젠버그 이렇게 잤습니다. 하이젠버그가 볼을 탁 치면서 이거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그 당시에 그걸 보지 못했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틀릴지도 몰라요. 이게 역사가 왜곡이 될지도 몰라. 그렇지만 내가 들은 이론에 의하면은 그래. 이게 블락 아저씨가 스승인 하이젠버그를 찾아가가지고 포텐셜이 이렇게 피리어딕한 경우에 제너럴 솔루션이 UK하고 익스포넨셜로 쓰이는데 UK가 피리어딕하더라 하는 거를 탁 가져가니까 하이젠버그가 어떻게 했다?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라. 이 영어로 뭐지? This is it. 근데 이제 하이젠버그 아저씨는 이 오스트리아 아저씨지. 독일 오스트리아 그쪽에. 그래서 독어점 하는 사람. 다스. 이스트. 나도 거기까지는 알아. 아, 이게 큰일 났네, 이거. 진짜 무식하게 드러났네. 다스, 이스트. 경환. 이럴 때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아저씨가, 경환의 아저씨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냐면 내가 위기 때마다 나를 구해주는 다스, 이스트, 뭐니. 아, 실망이 크네, 이거. 모를 때는 그냥 다스 이스트 다스라고 할 뿐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니까 맞을지도 모르니까 그 놈이 그 놈이다 이런 게 이게 다스 이스트 다스 아니냐 그지? 일단 맞았다고 가져가고 수업은 그냥 진행하자 이거에 진위는 좀 있다고 하고 아 나도 이 독일어를 옛날에 배우긴 배웠는데 알 때 보면 다스 이스트 이트 혹시 독일어도 이트 아닌가? 뭐 하여간에 그렇다 붙이고 이거다 딱 그랬어요. 이 하이젠버그가 무릎을 딱 치면서 그 블락 아저씨가 저기 풀어놓은 갔는데 스승이 이거다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이거다 그럴 때 이 하이젠버그가 그랬을 때 이 블락이 왜 우리 스승이 저렇게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좋아할까? 잘 몰라. 블락은, 하이젠버그는 갑자기 뭘 생각했냐.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의 탄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피리어딕한, 이 아저씨는 그냥 피리어딕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했고, 이 아저씨는 이걸 가지고서 고체 물리의 시발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블락 아저씨. 이 블락 시어리엄이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게 이 블락 시어리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체 물리를 가지고서 엔드 캘큘레이션 케이스 나고 다 그럴 때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다? 이게 이른바 블락 시어리엄이라고 이렇게. 이게 어떤 사람은 블로후라고도 하고 그런데 어느 말이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얘기했던 우리 드루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드루드 모델 드루드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하나 것 없이 드루데라 그래요. 미국 애들은 드루드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일본 애들은 다 드루데. 일본 애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꼭 우리가 틀린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는 끝까지 드루드라고 나한테 배웠을 때, 그지? 드루드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블락 시어리엄이라고 하죠. 콘이 블로후하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앞에서 블락 그러고 기저로 꼭 다들 지켜. 거기에 서툰 갭이 있어요. 이 밴드 갭 같은 갭이 있는 거. 야, 그런데 말이야, 하이젠버그가 이거 다 그랬던 이 시어리엄을 보면 푸사이 K가 UKR의 익스포넨셜인데 UKR이 피리오딕하다 이게야. 여러분들 이게 이 피리오딕한 거 이런 것들이 이런 포텐셜이 있더라. 이런 포텐셜이 있을 때 그 솔루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음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것이 다 없어지는 순간 이렇게 밋밋하게 피리오딕 포텐셜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익스포넨셜의 IKR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 앞에 U자가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그거에 비해 가지고 요거는 U자가 하나 더 붙었는데 이 U가 피리오딕하다 이게요. 자, U가 만약에 콘스탄트가 되면 콘스탄트가 돼도 피리오딕한 거야. 그지? 콘스탄트가 되면 이게 콘스탄트가 되면 특별한 경우로 뭐가 나오냐면 프리 일렉트론의 그 정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한번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자. 자, 이런 이거다의 이거다 이 시작점 솔리드 스테이트의 시작점이 되는 블락 시어리엄을 지금부터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지금 여기에 피리어딕한 놈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요 놈하고 요 놈 사이에 어느 점이 있어? 여기에서의 솔루션하고 여기서의 솔루션하고 여기서의 솔루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게 구별이 잘 안 가요. 이놈이 둘 사이에 여기 있고 둘 사이에 여기 있고 같은 점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솔루션이 A점하고 B점하고 솔루션이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보면 환경이 똑같잖아. 환경이 똑같으니까 솔루션이 똑같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해요. 에너지 덴시티라든지 뭐 일렉트론의 덴시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면 그 사이에 저런 피리오딕한 경우에 그 사이에 X 플러스 A는 A만큼 간 거는 그 사이에 X하고 똑같을 것 같지만 항상 똑같지는 않고 거기에다가 C라고 해가지고 C는 뭐냐면 C는 페이스 팩터만 C는 페이스 팩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명시가 그렇지. 이놈이 X에서부터 A하고 B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거기에 어떤 페이스 팩터만 다르면은, 거기다 절대값을 탑취하면은 일렉트론 덴시티라든지 이런 건 다 똑같아.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페이스 팩터만 다르다. 익스포넨셜의 아이세타. 익스포넨셜의 아이세타만큼, 요것만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다. 페이스 벡터는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고 페이스 벡터만 이렇게 다르고 에너지 페이스 벡터만 다르고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다 이게야. 명시가 않는 거고. 블락을 하이젠버그는 믿지 못하더라도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A하고 B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슈레딩거 방정식 솔루션인데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이게. 거의 동일해. 페이스 벡터만 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가볍게 우리가 이제 가볍게 억셉트 할 수 있어요. 경험아, 받아들일 수 있겠지. 니지야, 받아들일 수 있겠지. 아, 이거 강요의 이사인 게 아닌데, 이게. 야, 그러면, 우리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이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써놓고. 적어도 n번째 가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되더라 하는 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 고추가 있어가지고, 이 n번 가면 이렇게 두 개 맞춰도 괜찮더라, 뭐. 그래도 물리학에는 지장이 없더라. 그런 게 있으니까 이 C의 n승이 어떻게 되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n번 하면 C의 n승이 1이 되고 C는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넨셜에 n번을 가가지고 다시 들어오려면은 뭐 n분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응? 그래서 C를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 C라는 거를 I자 이렇게 써놓고 I자 써놓고 2파이 S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n번을 가면 어떻게 되면 nn 지워지고 이게 1이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푸사의 x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이거를 자, 푸사의 x를 말이야. 그래서 u의 k의 x 이렇게 써놓고 익스포넨셜에 i에다가 2파이 sx에다가 na라고 이렇게 쓰면 이거하고 이 조건하고 완전히 동일하게 돼요.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하게 돼. 만약에 u의 k의 x가 u의 k의 x 플러스 a 요 조건 요거하고 요 푸사의 k를 이렇게 쓰고 또 보면 x 플러스 a만큼 가면은 자 봐요. x 플러스 요게 뭐니? 요게 x 플러스 a만큼 가면 x 플러스 a만큼 가면 uk의 x 플러스 a가 되지. 근데 그거는 만약에 이런 조건이 만들게 되면은 그냥 uk의 x가 되고 익스포넨셜에 x가 얼만큼 갔느냐 하면은 x 플러스 a만큼 간 거 아니야? 그러면 본래 거에 비해 가지고 익스포넨셜의 i에 2파이 s의 n만큼 팩터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하고 완전히 동일한 모양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뭐 더 계산해줘? 어떻게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넣으면 그러면 익스포넨셜 이렇게 써놓고 똑같은 거 써놓고 요 a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말이지 익스포넨셜에 i 2파이 s를 n으로 나눈 거가 되더라 이게. 그래서 요거 지금 요 c가 더 많이 붙어 있더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지고. 그래서 블락스의 어려움을 내가 증명을 했다 이게. 블락스의 어려움을 이렇게 증명을 한 다음에 이걸 보면 그러면 피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문제 풀자 이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런 가정을 이런 특별한 가정이 이거는 굉장히 큰 레스트릭션이에요. 세상에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어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의 솔루션이 무수히 많을 텐데 어떤 경우들에도 그 솔루션은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이게. 이거부터 그냥 시작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자 이게. 자, 그거를 맨 처음에 어느 아저씨가 발견을 했다? 블락 아저씨가 발견을 했고 스승한테 왔을 때 스승이 무릎을 쳤다는 그런 전설의 모양이 있어요. 근데 하이젠버그도 노벨상 타고 블락도 노벨상 타고. 블락은 이거 가지고 노벨상 탄 게 아니라 블락은 아마 NMR인가 뭐 이거 가지고 노벨상 탔다. 나이가 필요 없어. 학문에는 고수가 누가 고수냐 하면은 진짜 많이 알고 제대로 알고 이 사람이 이제 고수가 되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가 또 그것에 의해서 서열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미지가 나보다 공부 잘하고 그러면 내가 미지를 이제 스승으로 해주고 수가 있대. 자, 그럼 이 블락스 여름이 이제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이게. 그 풀어보는 게 뭐냐면, 이른바 크로니그 힘이 모델을 가지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이게. 크로닉 패닉 모델은 양조 시간에 내가 풀어줬어. 저건 안 해 풀어주지 않았니? 크로닉 패닉? 수업 시간에 안 풀어줬냐? 비슷한 건데. 크로닉 패닉인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게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딜타 방정으로 이렇게 피리어딕 바운더리, 피리어딕 그 포텐셜을 이걸로 해가지고 문제 풀었었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그때는 이게 포텐셜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포텐셜은 여기다가 높이가 있고 델타에다가 x-a 뭐 x-2a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었어요. 아 근데 이게 블락 아저씨는 블락이 아니라 키텔 아저씨는 이게 포텐셜을 이렇게 델타 펑션으로 해가지고 하면 깨끗해. 굉장히 쉬워. 그런데 이 아저씨는 뭐를 했느냐 하면 세상에 델타 펑션 없다 이게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그냥 이 솔루션이 그냥. 그나마도 블락 이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솔루션이 풀이 과정이 그래도 뭐 10페이지 넘어가지 않고 잘 되지만 블락 세리움을 쓰지 않고서 시작을 하면은 일반적인 게 이걸 쓰면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블락 세어리움을 가지고 이거를 기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밴드가 형성이 되고 어떨 때는 인슐레이터가 되고 어떨 때는 메탈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자, 크로닉 패닉 모델은 이런 경우를 이제 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G로 써놓고 여기다가 이제 원점을 하나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걸 0이라고 놓고 요걸 A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두께가 B인 경우 A 플러스 B라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하고 풀어보도록 하죠. 피리어드는 얼마가 되냐면 A 플러스 B가 돼요. 자, 그러면 솔루션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게 0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의 솔루션은 어떤 솔루션이냐면 오른쪽의 솔루션은 포텐셜이 0인 솔루션이고 왼쪽의 솔루션은 이놈이 이제 이런 솔루션이다. 자, 그러면 0부터 x가 0부터 만약에 a라 그러면 그럼 포텐셜이 이제 0이 돼요. 그래서 그 사이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이는 2에다가 익스포넨셜의 i, k의 x 플러스 2에다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 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 2m분의 h가 자승에다가 이제 p 자승이 되는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그 다음에 b부터 시작해가지고 x가 0인 사이를 이렇게 보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포텐셜이 이게 포텐셜이 이제 V0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V0라고 이렇게 높이를 V0라고 쓰면 여기는 이제 익스포넨셜 디케이하는 그런 함수를 표시가 되고 그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면 C의 2의 QX 플러스 B의 2의 마이너스 QX 이렇게 쓰고 아니 여기서 2m분의 H가 자승에다가 Q의 자승에다가 플러스 포텐셜의 높이를 유지해서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
형식아 이거 우리 많이 했지, 그지? 했어, 그지? 이렇게 양대역학을 먼저 공부를, 양대역학을 직접 강의를 하고 왔으니까 참 좋다, 야. 부인을 할 수가 없잖아, 그지? 응? 그래서 EM분의 H바자승, Q자승에다가 유제를 한 게 이제 2가 되더라는 얘기. 오케이. 이거를 푸는데 그냥 이거 가지고 모자라요. 이거 왜 모자라는 거냐면, 야, 이게 모자라는 게, 이렇게 쓴 거는, 푼 거하고 똑같으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 문제 푼 거하고 똑같아, 그지? 우리가 푸는 거는, 요거 이렇게 놓고, 여기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문제를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 블락 세어렘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블락 세어렘을 한번 이제 써보자. 이게 푸사 이렇게 써놓고 A에다가 이게 뭐냐면, 여기서 바운더리 컨디션 한번 써야 되고, 여기서도 바운더리 컨디션 한번 써야 되겠다. 그지? 0부터 A까지 가는 동안에 지금 이게 여기서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제 두 번 써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려니까 이게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 한 개 바운더리에서 A, B, C, D 나왔지? 그지? 두 번째 거에서 또 몇 개가 나올까? 두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또 네 개가 나오면은 미지수가 몇 개가 있느냐면 8개죠. 미지수가 8개가 있는 그 방정식들을 만들어서 8개를 소거시켜가지고 에너지 사이의 릴레이션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번에는 A가 되는, X 이퀄 A가 되는 부분에서 또 다시 이거 수식을 써야 되는데, 그 수식을 쓰기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푸사이 써놓고, 이거는 마이너스 B에다가, X가 제로에다가, 익스포넨셜의 I에 K에 A 플러스 B. 이게 누구의 세어리움이냐면, 블락의 세어리움이에요. 그래서, 요쪽에서의 동네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그 베리어블을, 그 왼쪽에 있는 동네에 그 베리어블을 써가지고 계산을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x 이퀄 a에서 x 이퀄 0에서 우리가 x 이퀄 0에서 컨티뉴어스 펑션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 우리가 x 이퀄 a에서는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되느냐면은 이거는 c 플러스 d가 되고, 한번 미분한 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i k 써놓고 a 마이너스 b는 q에다가 c 마이너스 d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수식이 2개고 미지수가 4개인데, 이번엔 다시 x 이퀄 a에서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x 이퀄 a에서의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기 위해서 새로운 베리어블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조금 전에 썼던 왼쪽에서의 그 솔루션에서 나왔던 그거에다가 익스포넨셜에 요것만 그냥 곱해가지고 거기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게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A에 B에다가 I에 K에 A에다가 B에다가 E에다가 마이너스 IKA C에다가 E에다가 마이너스 QP D에다가 E에다가 플러스 QP, 그 다음에 블락 세어렘에 나오는 IK의 A 플러스 B 쓰고, 그놈의 연속이고 그놈의 미분값이 연속일 때 다시 한번 미분값 연속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4개의 조건이 나오고, 4개의 조건이 나오고 베리어블이 몇 개냐면 4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 자, 이제 블락스 어려움을 만약에 쓰질 않고 했다 그러면 8개 베리어블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소거시켜 나간다고 그러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인데. 자, 그래서 4개의 수식을 써가지고 4개의 수식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수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1에다가 A에다가 1에다가 B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C에다가 1에다가 D, 이게 얼마가 되냐면 이게 제로가 돼요. 두 번째 것도 어떻게 되느냐면 IK에다가 A 빼기 IK에 E 빼기 Q QC 더하기 QD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로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APCD가 솔루션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디터미넌트 이렇게 써갖고 디터미넌트에 이게 제로가 되더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K 마이너스 IK 마이너스 Q 그래가지고 4개의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되더라 하는 거를 이제 풀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네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 힘이 좋았을 때 이게 4x4를 직접 풀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게 내 책 거 비킨 거 아니야. 이거 진짜 푼 거야. 옛날에 젊었을 때 나도 기산 좀 잘하고 그랬던 것 같지. 진짜. 그래가지고 이 4x4를 진짜로 풀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솔루션을 쓸 것 같으면 이 솔루션이 뭐냐, Q자승 마이너스 K자승에다가 2QK 사인 하이퍼블릭에 QB 사인의 KA 플러스 사인 하이퍼블릭에 QB 코사인의 KA 자, 이런 게 이제 나왔어.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게 아니야. 이게 이제 땀으로 칠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속속들이 이제 나와요. 자,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면, 요거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왜 그런 모양이 나는가 하는 거를 잠시 후에 이제 하겠지만, 자, 이게 왼쪽이 어떻게 되느냐면, 왼쪽이 KA에 대해서 이런 모양이 나와요. 오른쪽은 뭐냐면, 이 왼쪽이 K하고 오른쪽이 K는 다른 거예요. K는 다른 거예요. K는. 그런데 오른쪽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오른쪽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놈이 있으면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거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그러면 가질 수 있는 K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1과 마이너스 1 상태니까 가질 수 있는 K값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K값은 가질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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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는 가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K라는 값이 어떤 K값에 대해서는 솔루션이 존재하고, 어떤 데에서는
이 솔루션이 존재하지라는. 그게 이른바 뭐냐면 밴드야. 어떤 솔루션은 존재하고 어떤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답이 그러한 스테이트가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이른바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밴드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기 암시를 해요. 자, 이 왼쪽 거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써놓고서 아까 이렇게 써놨잖아. 그래서 특별한 경우로 해가지고 우리 예전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델타 펑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델타 펑션이 아니고 요거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V, 아까 이게 U였지? U0? 그 다음에 이 A라 그러면 이 A를 0으로 보내고 U0를 만약에 무한대로 보내면은 그러면 델타 펑션 비슷하게 돼요. 근데 델타 펑션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안에 붙어 있는 면적은 이게 폭은 좁아지고 이게 늘어나지만 면적은 항상 콘스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U0A를 하나는 0으로 보내고, 요거 아까 B였던 것 같다. 그지? 이 U0B를 말이지. U0는 인피니티, B는 제로로 보내면서 이거를 파이나이트하게 하면은 우리가 델타 펑션하고 똑같아지고, 우리가 옛날에 유도했던 델타 펑션하고 이제 동일한 모양을 하는 동일한 문제로 될 거고,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굉장히 쉬웠을 텐데, 이 저자는 리얼리스틱하지 않다 그래서 좀 더 리얼한 그런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고, 맨 마지막에 계산을 간단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델타 펑션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러면 U0B가 파이나이트하다. U0B가 파이나이트하다 라는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하고 마찬가지가 되느냐. 이게 Q는 말이지. Q는 이게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되거든. 델타 펑션이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솔루션의 답이 에너지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K는 뭐가 되느냐. 2n분의 H자승 K자승 에너지에 해당하는 게 K고, Q는 뭐냐면은 V0 마이너스 에너지로 되는데 V0가 인피니트로 되니까 Q가 K보다 이제 엄청나게 크네. 그 다음에 QB는 어떻게 되느냐면, Q는 무진장 커지고 B는 무진장 작아지지만 이거는 무진장 작아져요. 왜냐하면은 B는 이렇게 폭이 줄어들지만 Q는 어떻게 돼? Q는 2n분의 해가지고 V0가 들어가 있지, 그지? 자, 2n분의 Q자승이 무엇하고 비례하느냐 하면은 높이, 포텐셜하고 이렇게 비례하게 되거든. 에너지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에너지지만 Q는 무엇에 비례하느냐 하면은 루트 U0에 비례하고, U0에다가 B를 곱한 게 콘스탄트가 되는데 큰 놈에다 루트 씌웠으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적을 거고, 그래서 1보다 작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Q, B는 이 조건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윗수식에서 보면 Q하고 K를 비교를 하면은 Q가 K보다 굉장히 크더라.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2승하고 1승하고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Q가 K보다 크더라. sin KA가 작으면은 이게 KA로 이렇게 변할 거고, 하이퍼블릭에서 QB가 1보다 작다. 하이퍼블릭에 QB가 1보다 작으면 얼마 나오네? QB나? 사인의 하이퍼블릭에 QP는 이렇게 되면은 2분에 써놓고 익스포넨셜에 QP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QP 되니까 지워지고 QP가 많아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거 지워버리고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코사인 큐비는 1이 되나? 하이퍼브릭도 뭐 지금까지 1이 되죠. 코사인 K는 뭐가 되지? 이렇게 되네.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되면 코사인 K는 맞았는데 아까 거를 너무 많이 지운 것 같다. 그러니까 사인 KA에 사인 KA 여기에 사인 KA를 우리 KA로 했는데 그냥 여기서는 KA를 이렇게 썼네, 그지? 그 다음에 KA 써놓고 KA 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숫자 이렇게 써.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수식은 좀 더 이제 요구하고, 왜 이렇게 쓰면 더 편하냐면, 이게 지금 KA하고 KA가 이렇게 0으로 되는 순간 이게 1이 되니까 이게 P 더하기 1. 우리 때까지 여기가 이게 높아진다. 뭐 이런 것까지, 구체적인 것까지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서 여기서 가질 수 있는 밴드가, 이런 밴드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크로닉 패닝 모델에 의해 가지고 밴드가 나온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스페셜한 특별한 포텐셜에 대해서 피리어딕하지만 세상에 피리어딕한 포텐셜이 이런 포텐셜이 어딨냐. 원자 안에서 이런 포텐셜이 있을 수 없잖아. 그치? 이렇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넣어가지고 좀 더 제너럴한 포텐셜을 넣어가지고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고체 안에 들어가가지고 밴드가 일어나는 거는 알지만 그 밴드가 과연 어떤 모양의 밴드냐 하는 거를 이제 놓고서 구체적으로 한번 포텐셜의 조건을 그냥 이렇게 써놓고 말이지. X 플러스 A라는 이 조건만을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넣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그러면 이 포텐셜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UG 이렇게 써놓고 익스포넨셜의 I에 G의 X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G야. 이렇게 되면 이게 G야. 이게 A만큼 가는 경우에 이게 포텐셜이 이렇게 되려면은 이게 컴포넌트가 G만 들어가 있어요. A만큼 가면 그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A만큼 가면 이쪽 방이 1이 돼가지고 2의 IG에다가 A만큼 더 가면은 이렇게 되잖아. 자기 자신하고 똑같아져야 되는데 G 곱하기 A가 2파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풀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요 성분만 남는다 이게. 모멘텀 성분, 피리어딕 성분이 이렇게 요것만 남고 이 G가 이 레시피컬 레티스 벡터의 그 G하고 똑같아지더라 하는 얘기. 물론 왼쪽 거 오른쪽 거 다 있고 리얼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써놓고 G를 0보다 더 크게 해놓고서 U의 G에다가 이렇게 써놓고서 2의 I의 G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I GX 이렇게 써놓고 코사인 함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하튼 간에 이러한 포텐셜을 넣고서 일단 피리어딕 포텐셜을 넣고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약에 푼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문제를 푸느냐면 EM분의 이렇게 써놓고 P자수 써놓고 UX 사이의 X EM분의 P자수 플러스 UG 써놓고 UG 이렇게 써놓고 D의 I에
dx 써놓고 그 사이에 x 이렇게 썼어요. 2에다가 그 사이에 x 이렇게 썼어요.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포텐셜이 어떤 포텐셜이냐면 피리어드 포텐셜이 들어가요. 자, 2n분의 피자승 푸사이를 이렇게 쓰는데 이 푸사이 x를 말이야. 푸사이 x를 자, 이렇게 놓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푸사이 x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u에다가 exponential i 이렇게 썼었잖아. 네. 이렇게 써도 이제 상관이 없어요. 왜 이렇게 썼지? 이게 지금 모멘텀 스페이스로 다 고쳐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푸사이 x는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나온 이 공식대로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게 P자승을 하면 뭐가 되니? P자승을 하면 이게 두 번 미분하라는 뜻이니까 K자승이 여기서 튀어나오겠네? 자, 그래서 K자승이 튀어나오니까 여기 이제 K인데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모든 여러가지 모멘텀을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연결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넣어가지고 K자승이 이렇게 들어간 거를 다시 한번 보면 봐봐 여기서 지금 여기서 시그마가 하나 더 들어가요. 시그마 더 들어가. 요거하고 요거를 오퍼레이션 할 때는 시그마 K만 들어가는데 요거하고 요거 오퍼레이션 할 때는 더블 썸메이션 G하고 K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손을 2n분의 H가 자승에다가 K 자승에다가 마이너스 엡실론에 C에 K에다가 2에 IKX에다가 시그마 써놓고 B 써놓고 시그마 써놓고 K 써놓고 U에 G에다가 C에 K에다가 2에 I에 G 플러스 K에 X 이퀄 이제 더블섬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모든 K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모든 K에 대해서 이게 성립이 돼요. 어떠한 K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모든 다시 여기 시그마 써놓고 다시 써놓고 자, 이렇게 써놓고 모든 K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성립이 되면 이 수식을 어떻게 해? 폼메이션 하나를 이제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2n분의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풀면 이제 돼요. 서미션 하나 없애는 방법 알잖아, 그지? 그래서 뭐 복수보다 컨디션을 써가지고 자, 저거로 이제부터 풀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2n분의 H바 자승 K 자승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요거를 람다 K라고 이렇게 써요. 람다 K 람다 K 마이너스 에플론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구하더라는 게 이거 보면 이게 재미나. 뭐가 재미나냐면 CK하고
여기 지금 CK가 있잖아. 여기 지금 CK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G가 있어. G는 뭐냐면은 G는 1G, 2G, 3G, 4G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G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CK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이 된 게 뭐냐면 C에 K-G짜리도 연결이 돼 있고, 이쪽에 됐을 때 여기서 C에 K-G도 연결이 돼 있는데, K-G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UG가 들어가 있지. UG. 그 다음에 이게 G가 G가 되는 경우에는 이게 C에 모든 G에 대해서 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U에 G 이렇게 들어가고, 인피니트니까 이렇게 써놓고 U에 -2G, C에 K 플러스 2G, 그 다음에 이쪽은 U에 이제 2G, C에 K-G. 이게 지금 G라고 써서 좀 그런데, G는 뭐냐면 여기서는 모든 레스프리컬 레스펙터의 G라고 쓴 거고, 여기서 증거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놈, 그 놈을 이렇게 써가지고, 노테이션이 이놈의 그 키텔 아저씨 책에서도 노테이션이 왔다 갔다 해. G하고 G를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했었어가지고, G에 미니멈 되는 그 값을 G라고 써가지고 이제 하긴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이야 CK하고 이제 C에 K 플러스 여기 C에 C 여기 있네. CK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는 항상 그거에 대해 가지고 레스프리컬 레트 벡터만큼 더 커지는 놈이거나 작아지는 놈이거나 그들 사이에 릴레이션이 이제 나타나게 되네. 그게 하나의 솔루션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죽여버리고, 이게 이렇게 써놓고 CK에다가 익스포넨셜에 IKR 이렇게 써놨잖아. 근데 여기에 CK는 모든 K에 대해서 다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솔루션에 의하면은 다른 거 다 죽고 K 살아남으면 K 플러스 G, 특정한 K 있을 때 특정한 K에 K 플러스 G 살아있고 K 플러스 2G 살아있고 그렇게 된다 이게. 우리가 K라는 것을 이렇게 써놓고, 우리 이렇게 써놓고서 여기가 여기에 0이 있고 하나 있고 2개 있고 3개 있고 요 K 하나 each K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솔루션이 있는데, 솔루션이 되는데 그 솔루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썸메이션의 K니까, 근데 CK가 있으면 CK-G, CK 플러스 G 그런 것들은 다 살아났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도 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풀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풀어보도록 하자 이게. 자, 이거 솔루션 푸는데 말이야. 이거 솔루션 푸는데 요거 하나 놓고서 요거 놓고 이렇게 놓고서 이제 솔루션을 이제 푸는데, 이게 K 이퀄 제로가 되는 거 있잖아. K 이퀄 제로가 되고 이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작아지고 커지고 그렇죠. 이게 무한대의 CK를 다 알아야지만이, 무한대의 CK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솔루션을 이제 구할 수 있다 이게. 케이스 놓고 그 사이가 이제 이런데, CK의 이 K를 무한대를 다 알아야 되는데 뭐 무한대 다 모르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거 몇 개만 이렇게 택하자. 그래가지고 요거 택하고 그 다음에 요거 택하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고 그냥 답을 구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프록시메이션이니까 근사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하려면 그 개수를 더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스트 이퀘이션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면은 지금 하는 게 자, 람다 K 마이너스 2G 마이너스 입실론 에너지 U 0 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거 하기 전에 특별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합시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코사인에 아까 a분의 2파이 x에 해당하고 있는 그 다음에 u0에 해당하고 있는 그 포텐셜을 우리가 하나 생각을 했었잖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를 보면은 u0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u0 써놓고 익스포넨셜에 i의 2파이 x a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의 2파이 x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UG 중에서 UG가 하나가 U0가 되고 U의 마이너스 G가 U0가 되는 이러한 경우를 두 컴포넌트, 포텐셜에는 두 컴포넌트만 있는 경우를 넣어가지고 한번 기술을 해보실게요. 포텐셜이 A만큼 갈 때마다 똑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코사인 포텐셜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 컴포넌트들이 어느 것만 살아남느냐면 UG, 그다음에 U의 2G 같은 것들은 다 죽고 U의 G 마이너스 G 이거는 이제 살아남는 그 경우를 놓고서 만약에 이제 문제를 푼다 그러면 위수식이 특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G 마이너스 Q는 U0 공간에다가 그 다음에 U 써놓고 람다 K-G에다가 엡실론 써놓고 U 써놓고 그 다음에 0 써놓고 U 써놓고 람다 K 써놓고 람다 K 써놓고 마이너스 엡실론 이래가지고 U 써놓고 자 이거 디터미넌트 이게 0가 되는 게 이 밴드 캘큘레이션에서의 그 솔루션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알아낼 수가 있느냐면 여기서 뭐를 알아내지? K를 에너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디스크리트한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이제 쭉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썼던 그 크로닉 피닉 그 솔루션 있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직접 풀어가지고 해가지고 크로닉 피닉에 나오고 있는 그 솔루션을 한번 구해봤더니 아까 우리가 블락스 어려움으로 해서 구한 거하고 이제 완전히 동일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구했어요. 근데 책에서는 중간까지 다 생략했는데 이 젊었을 때 나는 이 양쪽으로 이 젊었을 때의 업적이 이렇게 양쪽으로 힘이 들었겠지. 근데 물경 2페이지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틀리지 않고 이걸 계산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요새 하라 그러면 나 틀릴 거야 이거 내가 지금 이거 내 나이 들어가지고 이거 계산해가지고 이게 맞출 수 있겠냐. 근데 이 젊었을 때 나는 한 15년 전에 내가 포항공대 이게 와가지고 말이지 몇 년 안 됐을 때 노트 만들어 놓은 건데 물론 이게 틀린 거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이거는 내가 틀린 게 아니라 타이프하면서 틀린 거야. 이게 다 보면 뭐 첨자를 말이지 위첨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뭐 그래가지고 교가 진짜야. 진짜 계산할 땐 제대로 했는데 이게 타이프 칠 때 근데
내가 이게 왜 이거를 들고 있느냐면은 이게 진짜 내가 계산했다는 거를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슨 얘기야? 아니. 거꾸로 내가 이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 책이 없거든. 중간 과정 없는데 지금 중간 과정 다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책이 없을걸? 책이 없지. 네, 없습니다. 이게 중간 과정에 말이야. 뭐 이 코탄젠트 세타를 테일러 전개한 거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이게 틀리지 않고 같다는 걸 보면 근데 이게 젊었을 때는 이게 브라이트하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요즘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야 기억력도 없고 이거 근데 와 이거 뭐 코사인 코탄젠트 곱하기 코탄젠트 뭐 이런 것들도 썸메이션도 할 줄 알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크로닉 패닉 모델하고 이게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씩 여러분들 해볼 만해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써가지고 말이야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 나가지고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 그 직접 계산한 결과가 우리가 아까 블락스 어려움을 써가지고 계산했던 그 결과하고 이게 똑같아졌다. 늦기 전에 내일은 2시간이라 3시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되는가? 일요일이 내일 토요일이요. 내일이 토요일. 내가 지금 하도 안 했더니 이제는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끌려가서 내 신체 검사를 받는데 군대 가는 거 신체 검사 말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신체 검사 있잖아. 그지? 내일 신체 검사 갔는데고 지금 밥도 못 먹고 지금 굶고 있어. 물만 먹고 있어 지금. EM분의 H바자승에다가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이게 에너지가 말이야 EM분의 H바자승에 K자승에 K 플러스 G 그래가지고 심플 큐빅인 경우에 에너지가 이렇게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잖아, 그지? 프리한 경우에 이렇게 그리잖아. 프리한 경우에 심플 큐빅인 경우에 만약에 그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a분의 파이 써놓고 마이너스 a분의 파이 써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안으로 다 넣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서 미러 시메트리를 쫙 올려가지고 요 밴드는 이렇게 가고 이쪽 거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놈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간 놈은 말이야 여기 또 있다고 더 있다고 그거는 뭐 어떻게 하더라 2A만큼 이쪽으로 가고 뭐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그림 그린 게 이제 책에 나와 있잖아. 책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1차원적으로 그린 거고 만약에 이게 3차원적으로 이거를 다 그려야 되거든. 3차원적으로 그리기 위해 가지고 해놓은 게 여기에 나오는 그 수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솔루션을 말이야 여러분들 여기 K값이 이렇게 뭐 무수히 많은 K값을 가질 수 있다 그랬는데 아까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포텐셜이 있기만 하면 여기에서 갭이 형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폴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텐셜이 없는 경우에는 가다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지만 이게 만약에 포텐셜이 있으면은 이놈이 이렇게 가고 이놈이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갭이 생겨나게 된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해보면 요거 항상 90도로 말라요. 그래가지고 페르미 서페이스하고 존 바운다리는 항상
몇 도로 만나느냐 하면 90도로 만나게 돼요. 조금 전에 그려놓은 거는 포텐셜이 없는 경우, 모양은 피리오딕하지만 포텐셜이 없는 경우, 그거를 그려놓은 거고, 지금 포텐셜이 있는 경우를 보면, 이렇게. 포텐셜이 세지면 세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놈이 점점 벌어져가지고 에너지 갭이 이제 더 커진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존 바운더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존 바운더리에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이제 람다 k 마이너스 엡실론 써놓고 ck 써놓고 이걸 써야 되는데 k가 특별히 말이야. k가 특별히 2분의 1g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g 이 존 바운더리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하는 얘기예요. 존 바운더리에서 문제를 풀어보자. 그러면 이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 존 바운더리에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g에서만 있는 거다. 그러면 이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야 이게 람다의 k가 말이야 2분의 1g면은 2분의 1g 마이너스 엡실론 c의 k가 2분의 1g 플러스 시그마 g 써놓고 ug에다가 써놓고 c에다가 k가 2분의 1g 야 2분의 1 이렇게 g 써놓고 마이너스 g네 그지? 근데 이 g는 여기 g는 지금 써놓은 게 어떻게 써놓냐면 미니 이 진짜 써놓고 이 g는 g, 2g, 3g, 4g 다 나가는 그 모든 거를 다 써놨으니까 이거를 2분의 1 마이너스 g 2분의 1 마이너스 g 이거 하나만 살아남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놓고 위에다가 2분의 1g 이제 이거는 다 똑같으니까 이 수식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람다 마이너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u 플러스 놓고 u에다가 만약에 c에 2분의 1g인 경우를 보면은 람다에 마이너스 엡실론 써놓고 c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g 요거밖에 살아남지 않고 요것도 디터미넌트 취해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쭉 계산을 해보면 답이 두 개가 나와요. 에너지가 아까 우리가 에너지가 두 개가 나왔다 그랬잖아.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에너지가 이제 두 개가 나와.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갭을 보면 존 바운더리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에너지 갭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에너지 갭의 크기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자, 이렇게 에너지 갭이, 이거 다 어떤 계산을 해놨었는데, 에너지 갭의 크기가. 에너지 갭의 크기가 나와요. 에너지 갭의 크기는 U에 비례하고, U가 뭐, U에 비례하고, 이렇게 이제 에너지 갭의 크기가 U에 비례하고 람다 G에 반비례하나 뭐 저 람다에 반비례하나 정확하게 이제 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루트 4 K자승 U자승에다가 U자승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빨리 끝내려니까. 이게 이거는 지금 K가 2분의 1G거나 마이너스 2분의 1G인 경우고, K가 near to 2분의
G인 경우에도 이 수식을 쓸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아까는 조금 전에는 뭐 했느냐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에너지만 나와서 갭만 나오는데 그 근처로 가는 거를 우리가 또 다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처에 가는 거를 계산하면 항상 이 좋은 바운다리에 이 솔루션이 항상 90도로 들어가요. 요거를 알으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게 뭐냐면은 여기가 여기 그리는 밴드를 그려놓은 거고 밴드를 그리면은 페르미 서페이스가 어떻게 가는 거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알아낼 수가 있거든. 페르미 서페이스를 그려라 그럴 때 항상 좋은 바운다리하고 만나면 2차원이건 3차원이건 90도로 만난다. 이거 우리 1차원에서만 계산을 했지만 2차원, 3차원에서 이게 좋은 바운다리에 이게 페르미 서페이스 이게 가면서 밴드가 가면서 만날 때는 항상 90도로 만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갭이 있으니까 그런데 갭이 있어도 만약에 일렉트론들이 요 반밖에 안 차 있으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메탈이거든.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거 있는 거에 상관없이 그냥 에너지 이쪽에는 갭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하나당 2개씩 들어갔어 가지고 여기까지 꽉 차게 되면 이제 갭이 생겨나고 요 갭이 어떤 경우에는 유지 같은 게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인슐레이터로 되고 작으면 세마이컨덕터가 되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갭이 생겨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봤으니까 프리 일렉트론 모델하고 달리 피리어딕 포텐셜에 있는 경우에 인슐레이터도 될 수 있고 세마이컨덕터도 될 수 있고 메탈도 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주 깨끗하게 오늘 유도를 했어요. 조금 이제 더 상황이 이제 이거는 이제 심플한 밴드 캘큘레이션이고 밴드 캘큘레이션의 결과에 만족이 안 되면서 생겨나고 있는 메탈 인슐레이터 페이스 트랜지션, 모트 페이스 트랜지션 이런 것들은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줄 수 있고 포텐셜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가지고 비록 밴드 캘큘레이션에 의해서는 메탈이지만 실제로는 메탈이 아니고 인슐레이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보니까 키틀 책에도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좀 나가면은 왜 그렇게 되는가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밴드까지 하고 내일 오후 3시에 다음 장을 나가도록 합시다. 다음 장이 뭐였더라? 세마이컨덕터.